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등번호 7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천재적인 플레이메이커가 메트로폴리타노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그라운드를 뒤흔드는 화려한 마법을 기대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환상적인 궤적의 슛, 혹은 상대 수비진 전체를 무너뜨리는 단독 드리블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혹하고 냉정합니다. 이강인은 결코 혼자 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천재적인 왼발을 구원하고 측면과 중앙에서 완벽한 마법을 부릴 수 있도록 해방시켜주는 선수는 결코 세계적인 테크니션이 아닙니다. 화려한 발재간을 자랑하는 수천만 유로짜리 슈퍼스타도 아닙니다. 그는 그라운드의 거친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투박하고 거칠다는 비판을 받고 심지어는 감독인 아버지의 후광 덕분에 선발 기회를 얻었다는 조롱까지 감내해야 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이강인이 치명적인 왼발을 휘두르려 할 때마다 그의 앞에는 마치 고속도로처럼 광활한 공간이 열리는 것일까요? 왜 강한 압박을 받는 미드필더 포지션의 선수가 상대의 촘촘한 수비벽 한가운데서 마치 춤을 추듯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잔인한 전술적 덫이 놓여 있습니다. 오직 가장 냉철한 전술가들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은밀한 비밀입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자신이 빛나기 위해 뛰지 않습니다. 그는 등번호 7번이라는 괴물을 깨우기 위해 그라운드의 모든 공간에서 자신의 체력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경기 데이터를 보면 그 진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모든 빅매치에서 중계 카메라는 언제나 이강인을 향합니다. 감각적인 퍼스트 터치, 완벽한 탈압박턴 동작, 그리고 수비의 허를 찌르는 킬패스에 시선이 쏠립니다. 하지만 전술 히트맵을 펼쳐보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비정상적인 수치가 드러납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매 경기 평균 12km 이상을 질주합니다. 공격 자원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가 달린 거리의 80% 이상은 공을 만지지도 못하는 오프더볼 스프린트입니다. 스페인 현지 언론들은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리기만 하는 선수라며 가혹하게 비판했습니다. 골문 앞에서의 결정력이 부족하고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투박한 공격수라며 깎아내렸습니다. 그의 거친 볼터치를 비웃었고 킬러로서의 냉정함이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론은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개인기를 원했습니다. 언론은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원더골에만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 구조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마드리드의 전술 분석가들은 이제서야 경악하며 전술 분석 노트를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투박함이라는 껍질 뒤편에서 오직 천재 이강인의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공간 파괴 머신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매트릭스를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기묘한 시너지를 내는 두 선수의 핵심적인 전술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공간 해방의 코드입니다. 이강인의 본질은 경기를 조율하는 마에스트로입니다. 그가 상대 골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공을 소유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의 왼발은 레이저처럼 날카로운 스루 패스로 어떤 밀집 수비든 단숨에 찢어놓을 수 있고 골문 구석을 찌르는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축구의 최정상 무대는 매우 잔인합니다. 상대가 그 위험성을 인지하는 순간 공이 발에 닿기도 전에 두세 겹의 수비벽이 숨 쉴 틈 없이 에워쌉니다. 이강인이 고립된다면 그는 상대의 압박 속에서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숨 막히는 순간 줄리아노 시메오네라는 그림자가 화살처럼 전방을 향해 튀어나갑니다. 상대 수비수는 죽음의 심리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강인을 계속 압박할 것인가 아니면 침투하는 줄리아노를 막기 위해 뒤로 물러설 것인가. 상대가 단 0.1초를 망설이는 순간 공간은 완전히 열립니다. 줄리아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상대 수비 라인을 강제로 5m 뒤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5m라는 귀중한 공간은 이강인이 경기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성역이 됩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청소부의 잔혹한 법칙입니다. 오케스트라에는 두 명의 지휘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축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인에게 필요한 것은 옆에서 공을 나눠 가지며 개인기를 부릴 또 다른 이강인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드리블로 템포를 죽이는 테크니션도 아닙니다. 이강인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존재는 그라운드에서 가장 거칠고 가장 힘들며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도군 일을 묵묵히 도맡아줄 파트너입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그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술적 한계를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공을 받으면 절대로 3번 이상 터치하지 않습니다. 즉시 이강인에게 공을 내어준 뒤 맹렬한 속도로 페널티 박스를 향해 침투합니다.
자석처럼 상대 중앙 수비수를 끌고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뇌와 감각으로 공을 움직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강철 같은 두 발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한 사람은 템포를 조율하고 다른 한 사람은 몸을 던져 전방의 장애물을 쓸어버립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공생관계입니다. 세 번째, 500 수비 블록에서 폭발하는 파괴적인 전환입니다. 공을 빼앗겼을 때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줄리아노는 거의 풀백 위치까지 깊숙하게 내려앉아 단단한 500 수비 라인을 형성합니다.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태클을 날리며 상대의 모든 전진 경로를 차단합니다. 상대가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 때 시메오네 가문의 핏줄다운 투지 넘치는 6탄 방어로 커버를 들어가는 선수 역시 줄리아노입니다. 하지만 팀이 볼 소유권을 되찾는 바로 그 찰나 비상식적인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줄리아노는 수비진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 폭발적인 가속도를 붙여 질주합니다. 중앙 미드필더 전원을 제치고 순식간에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파고듭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 진영 박스 안에서 수비를 하던 선수가 불과 3초 만에 경기장 반대편 파이널 서드에 도달해 롱패스를 받아냅니다. 이 광기 어린 전환 속도는 상대의 수비 밸런스를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상대 수비진은 간격을 재조정할 시간조차 얻지 못하고 결국 이강인의 바로 앞에 치명적인 빈 공간을 헌납하게 됩니다. 네 번째, 앙투안 그리즈만의 유산과 전술적 진화입니다. 과거에는 앙투안 그리즈만이 볼 운반, 공간 창출, 그리고 해결사 역할까지 팀의 모든 부담을 홀로 짊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슈퍼스타 혼자서 그라운드의 노동자이자 예술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즈만의 발끝에 세월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자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새로운 공식을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리즈만이 혼자 짊어졌던 막대한 임무를 둘로 완벽히 분할했습니다. 창의성, 넓은 시야, 그리고 정교한 마법은 온전히 이강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 전방위적인 압박, 그리고 헌신적인 스프린트는 줄리아노 시메오네에게 주입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역할 분담이지만 그 효율성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일반 팬들의 99%가 매 경기 무심코 지나치는 결정적인 숨은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줄리아노가 패스를 건넨 직후에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경기 장면을 느린 화면으로 자세히 되돌려 보십시오. 줄리아노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내준 뒤 결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관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선수들은 패스를 한 뒤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하지만 줄리아노는 정반대입니다.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그의 스프린트 속도는 오히려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는 이강인을 압박하러 다가오는 상대 수비수를 향해 저돌적으로 파고듭니다. 자신의 몸으로 상대의 시야와 진입로를 가로막는 간접적인 스크린을 만들어 한국인 플레이메이커가 슈팅 각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리턴 패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상대 수비수가 고개를 돌려 등 뒤를 확인하게 만드는 명백한 양동 작전입니다. 위대한 선수의 가치는 전술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적 한계를 상대 파괴의 무기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줄리아노는 투박하다는 세간의 조롱을 파트너의 마법 같은 왼발을 지켜내는 가장 단단한 방패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글로벌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레딧의 팬들은 이것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족벌주의이자 특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날선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왜 기술적으로 투박한 선수가 이강인 같은 특급 테크니션의 옆에서 선발로 뛰어야 하는가? 왜 구단은 5천만 유로짜리 검증된 윙어를 영입하지 않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유망주를 고집하는가? 하지만 그라운드 위의 차가운 진실은 이러한 모든 의구심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상대팀 감독들은 기자회견장에서 완벽하게 덫에 걸렸음을 쓰라리게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이강인을 묶는 데만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자신들의 수비 시스템을 산산조각 낸 진범이 정작 공을 만지지도 않던 선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서는 전술 전문가들이 줄리아노의 오프 더 볼 히트맵을 공유하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슈퍼스타의 화려한 기술로 축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7번의 새로운 지배자가 왕좌에 오를 수 있도록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기는 보이지 않는 단검처럼 플레이합니다. 최정상급 무대의 축구는 화려한 개인기만을 뽐내는 예술가들의 동무대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차가운 전술적 계산과 희생이 지배하는 냉혹한 생존 경쟁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강인이 달고 있는 등번호 7번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전술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어둠 속에서 끝까지 체력을 갈아넣으며 달리는 헌신적인 동료가 존재할 때에만 천재는 살아남아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줄리아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간을 열어젖히고
이강인은 치명적인 왼발 궤적으로 그 거친 질주에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줄리아노가 골문 앞에서의 마무리 능력과 결정적인 마지막 패스의 정확도까지 완전히 끌어올린다면 이 듀오는 유럽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할 가장 파괴적인 악몽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공격 조합이 아닙니다. 가장 잔혹한 승리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 운명처럼 결합된 두 개의 퍼즐 조각입니다. 다음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를 지켜볼 때 이강인의 환상적인 온더볼 플레이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십시오. 패스가 전개되기도 전에 이미 전력으로 질주를 시작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인지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이 치열한 전술의 잔혹한 아름다움과 숨막히는 깊이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고 다음 심층 전술 분석을 기대해 주십시오. 이강인과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공식이 과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유럽 축구의 정점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